월급 명세서에서 매달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, 국민연금. 그리고 따라붙는 말이 있죠. 어차피 2055년이면 바닥난다는데 내 차례엔 한 푼도 없는 거 아냐? 특히 2030 세대는 이 불신이 상당히 깊습니다. 실제로 2025년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청년층 반발이 거셌고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. 그러니 국민연금 좋은 거다라는 말부터 꺼내면 거부감부터 드는 게 당연해요.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일단 사실관계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. 가장 많이 오해하는 그 고갈부터요. 이 걱정이 왜 나왔는지는 단순합니다. 아이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은 늘어나니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느는 거죠.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쯤 쌓아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적자로 돌아선다는 건 그에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연금이 많아지는 시점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닥나는 건 미리 쌓아둔 돈이지 연금 줄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 돈 마련하는 방식이 바뀔 뿐이에요. 지금은 미리 모아둔 곳간에서 꺼내주는 적립 방식이고 곳간이 비면 그해 일하는 사람이 낸 보험료를 그해 노인연금으로 바로 주는 부가 방식으로 넘어갑니다. 독일, 스웨덴 같은 나라는 이 방식으로 70년 넘게 연금을 주고 있죠. 단, 여기엔 솔직히 짚을 게 있습니다. 부가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건 결국 그때 일하는 후세대가 그 부담을 떠안는다는 뜻이기도 해요. 특정 세대는 5, 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은 5, 6, 10년 뒤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연금을 위해 평생 인상된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한다는 비판이 바로 세대 간 부담 불균형 문제입니다. 그래서 고갈은 안 된다는 말이 곧 청년도 손해 안 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. 이건 뒤에서 숫자로 따로 따져보겠습니다. 그래도 소진 시점 자체는 이번 개혁으로 미뤄진 게 맞습니다.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면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, 투자 수익률을 1%포인트 더 올리면 2071년까지 15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그리고 개정된 법에 국가가 연금급여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더 명확히 들어갔습니다. 다만 청년 입장에선 소진 시기를 잠깐 유예했을 뿐 내가 65세가 됐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는 불신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. 자,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걸로 넘어가 보죠. 받긴 받는데 너무 적게 받아서 손해 아닌가? 여기엔 사실과 오해가 섞여 있어요. 직장인 보험료율 9%, 이거 내 월급에서 다 빠진다고 생각할 텐데요.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4.5%만 내고 나머지 4.5%는 회사가 부담합니다. 명세서엔 4.5%만 찍히지만 계좌엔 9%가 쌓이는 거예요. 단, 이건 직장인 한정입니다.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9%를 본인이 온전히 다 내야 하니 회사 절반 부담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혜택은 아니에요. 그리고 이 9%, 1998년 이후 27년간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. 그러다 2026년부터 매년 0.5%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%가 됩니다.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기준 본인 부담이 한 달에 7,500원 정도 느는 수준이에요. 받는 쪽도 올랐습니다. 소득 대체율이 41.5%에서 2026년 43%로 올라 고정됐죠. 이게 이번 개혁의 핵심,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. 물론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이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. 한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을 의무가입 기간 전체로 따져보면 20, 30대가 짊어지는 부담이 기성세대보다 더 커집니다. 이미 많이 된 기성세대는 인상분을 몇 년만 감당하면 되지만 청년은 인상된 요율을 수십 년간 내야 하니까요. 그래서 청년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도 나왔고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는 이번에 합의되지 못한 채 빠졌습니다. 이번 개혁의 분명한 한계인 거죠. 그럼에도 다른 상품과 확실히 다른 점은 있습니다. 물가 반영이에요. 국민연금은 받는 중에도 매년 전년도 물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올려줍니다. 2026년에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.1%를 반영해 인상됐죠. 민간연금보험은 20년 전 월 50만 원 정해놓으면 20년 뒤에도 그대로 50만 원이지만 국민연금은 오른 물가를 따라잡아줍니다. 받기 전 단계엔 재평가라는 장치도 있어서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받는 시점에 현재 가치로 환산해줍니다. 수익률이 아니라 바로 이 물가 방어 설계가 국민연금의 진짜 차별점입니다. 자, 그렇게 모인 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? 2026년 1분기 3월 말 기준 적립금이 약 1,526조 원입니다.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60조 원 안팎이니 그 2배가 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연기금이죠. 국내 증시만 떠받치다 손해본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 비중은 다릅니다. 3월 말 기준 해외 주식이 36.5%로 국내 주식 21%보다 크고 채권의 약 26%, 부동산과 인프라 같은 대체 투자의 16.2%를 굴립니다. 전북 전주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이 돈을 전 세계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죠. 그래서 내가 낸 보험료가 애플이나 글로벌 빌딩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.
성적표를 볼까요? 직전 2025년 운용 수익률은 18.82%로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최고 성적이었습니다. 그해 수익금만 231.6조 원, 어마어마한 규모죠. 2026년에도 중동 정세 불안 같은 악재 속에 1분기 4%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기금 설치 후 연평균으로는 8.04%고요. 다만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 거라 매년 18% 같은 성적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. 어떤 해는 마이너스도 납니다. 그 변동을 길게 평균 내서 8%대를 지켜왔다고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. 자, 이제 사람들이 검색창에 제일 많이 치는 것들을 풀어볼까요? 내가 낸 돈 끝까지 따라가 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 셋을 던져보죠. 첫 번째, 그냥 해지하고 낸 돈 빼면 안 되나요? 의무가입이라 중도 해지나 원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. 60세 도달, 국외이주, 국적상실, 사망 같은 정해진 예외에서만 그동안 낸 돈을 이자까지 얹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아요. 소득 없는 프리랜서나 무소득자는 납부 예외를 신청해 형편 풀릴 때까지 안 내고 자격만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강제성이 누군가에겐 거부감의 핵심이지만 뒤집어 보면 중간에 못 깨게 막아주는 장치이기도 하죠. 판단은 갈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받기 전에 죽으면요? 그 권리가 유족연금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어갑니다. 단, 일정 가입기간과 납부 요건은 채워야 해요.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40%, 10에서 20년이면 50%, 20년 이상이면 60%까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. 세 번째, 차라리 S&P 500 사는 게 낫지 않아요? 이게 핵심 질문이죠.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을 따지는 수익비를 보면 국민연금은 이 값이 평균적으로 1보다 큽니다. 낸 것보다 더 받는다는 뜻이죠. 단, 정직하게 말하면 이 수익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반대로 고소득자나 부담을 길게 지는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이득의 폭은 줄어듭니다. ETF는 기대 수익이 클 수 있지만 폭락장이나 돈 빼야 할 시점을 잘못 만나면 휘청이고 물가도 수명도 보장하지 않아요. 그러니 둘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역할이 다릅니다.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바닥을 깔고 ETF로 그 위를 쌓는 조합이 현실적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조언입니다. 자, 그럼 결론으로 갑니다. 단점은 분명합니다. 강제가입이고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보험료율 인상도 피하기 어렵죠. 특히 의무가입 기간 전체로 보면 20, 30대의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고 자동조정장치 같은 구조개혁은 합의가 안 돼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세대 간 형평성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동시에 다른 어떤 상품도 흉내내기 어려운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첫째, 받는 동안 물가만큼 연금이 따라올라 돈의 가치를 지켜줍니다. 둘째, 직장인이라면 9% 중 절반을 회사가 채워주죠. 셋째, 지급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합니다. 이 세 가지를 한눈에 보면 약점과 강점이 분명히 갈립니다. 시장에 수익률 높은 상품은 넘치지만 평생 물가를 따라와주는 상품은 좀처럼 없어요. 바로 이 점이 국민연금을 노후의 바닥으로 만듭니다. 그런데 결국 이득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죠. 불신에는 근거가 있고 개혁은 아직 미완성이니까요. 다만 그 불신 때문에 물가 방어라는 이 제도의 진짜 기능까지 통째로 외면해버리면 정작 내 노후 준비의 1순위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. 떼이고 사라지는 비용으로 볼지 인플레를 막아주는 노후의 바닥으로 볼지 숫자는 다 펼쳐놨으니 판단은 이제 여러분 몫인 겁니다.